안녕하세요.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미국 시간 주말입니다. 벌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오늘 일주일째가 되는데요. 70명이 넘는 구독자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구독해주신 분 감사하고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마켓에 있는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마한 클래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이 옵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옵션 트레이딩을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옵션에는 여러 가지 전략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방법부터 하나하나 매주 매주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그다음에 질문이나 댓글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옵션 클래스 1, 기본적인 옵션에 대한 용어를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시작하고 싶어요. 옵션에 보면은 이제 가장 크게 컬이라는 것과 풋이라는 게 있어요. 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한다는 예상을 하고 미리 선물을 사는 그런 방법을 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용어가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인더머니라는 게 있고 이하 ITM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at더머니라는 게 있고요. 이하 ATM이라고 하겠고 그리고 out of money라고 해서 OT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in the money, at the money, out of money. 컬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주가보다 같거나 아래에 있을 때 가치가 더 커져요. 가치가 있고 만기일에 가치가 남게 돼요. 근데 그것을 인더머니라 그래요. 그리고 out of money라는 것은 현재의 주가보다 위쪽에 있는 선물 옵션을 부를 때 out of money라 그래요. 그 out of money는 옵션 만기일에 나의 옵션이 out of money 있으면은 그 밸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주셔야 되고 at the money는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주식이 115불 50전. 근데 내 옵션이 115. 그러면은 보통 그럴 때 at the money라고 부르기도 해요. in the money지만 at the money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풋은 주가가 하락하겠다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선물을 풋이라고 해요. 또 마찬가지로 in the money, at the money, out of money가 있는데 풋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더 멀어지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보다 위에 있는 것을 in the money라고 그러고요. 지금의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out of money라고. 그리고 다른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옵션 트레이딩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돼요. 델타, 그리고 세타, 베가가 있어요. 델타라는 것은 가격 변동의 감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타라는 것은 시간 변동의 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가라는 것은 implied volatility의 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implied volatility라는 것은 제가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는데 주식이 과열되는 현상,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나 관심이 들어가면은 주식 안에서의 어떤 폭발 요소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implied volatility라고 해요. 그리고 intrinsic value라는 거가 있는데 intrinsic value는 exercise 될 price랑 스팟 프라이스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더머니일 때 순수하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랑 산 옵션의 프라이스랑의 그 차이를 intrinsic value 그리고 extrinsic value라고 그런 게 있는데 extrinsic value라는 거는 time value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타와 implied volatility에 대해서 그 두 개의 감도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돼요. 이 부분을 좀 복잡하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후반에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이 그릭을 외우는 게 뭐 익숙지 않지만 D는 가격 변동이잖아요. 그럼 달러라고 생각하시고요. T는 시간 변동이죠. 그럼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베가는 발로터리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B 딱 익혀지죠. DTB. 옵션의 가격 자체는 주가가 반영된 건 아니에요.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그 주식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애더머니가 애플이 115불이에요. 근데 애더머니 내가 옵션을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더 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150,
115짜리 옵션을 사면은 빵원만 내면 똑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불 30전이나 뭐 3불 30전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불 30전이면은 내가 2불 30전에 한 달 후에 옵션을 한 달 후에 애플 115불의 가치를 내가 그 프리미엄을 주고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 프리미엄에도 이제 인더머니에 있는 옵션의 프리미엄과 아웃 오브 머니에 있는 프리미엄이 가격이 좀 다른데요. 아웃 오브 머니에 있는 프리미엄은 extrinsic value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요. 타임 밸류와 implied volatility. 이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스탁이랑은 다른 점이 옵션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오늘 프리미엄 1불 50을 주고 샀어요. 오늘은 막 애플이 인기가 많고 막 과열이 돼 있었어요. 근데 내일 갑자기 그 과열이 쑥 식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준 프리미엄이 50전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extrinsic value에서 implied volatility는 그대로 있는데 만기일에 가까우고 그러면 이제 타임 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프리미엄 자체가 또 떨어져서 내 옵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은 절대 주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오늘 사는 날부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를 보면서 주의해서 사셔야 되는 거를 일단 이후에 예를 들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인더머니 프리미엄은 extrinsic value랑 intrinsic value가 같이 합쳐져서 그렇게 책정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용어 하나가 컨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한 컨트랙은 백주의 가치의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주의 주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옵션 트레이딩을 하면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뭐 아이언 컨도, 그다음에 뭐 버리커, 캘린더 스프레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10대까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오픈 투 바이 call 아니면 open to buy put이 있어요. 이거를 보통 naked라 그러는데 왜냐면은 한 디렉션을만 간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앞에 open to buy라고 썼냐면요. call을 팔고 나중에 close 하기 위해서 또 call을 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close to buy cal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시면은 어카운트에서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오픈 투 바이 컬이라는 거, 그거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사는 선물이고 또 오픈 투 바이 풋이라는 것은 주가의 하락을 기대하면서 사는 선물이에요.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진짜 주의사항은 이 모두의 전략이 네이키드이기 때문에 자기가 산 옵션 가격이 0원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탁은 사놓고선 이게 하락한다 그래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0원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옵션은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0달러가 될 수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옵션 트레이딩의 전략은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를 산출하는 게 먼저가 되면 안 되고요. 일단 내가 최소한 손해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얼마인가를 보고 옵션을 고르고 언제 팔고 언제 스탑 로스를 하고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기본적이지만 상당히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에게는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카운트마다 플랫폼이 다를 텐데 제가 일단 이렇게 볼게요. 지금 보통 이렇게 보면 이쪽 부분은 컬을 보는 곳이고요. 이쪽 부분은 풋을 보는 곳이에요. 풋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컬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머니는 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434불로 나왔죠. 434불, 여긴 435불짜리 옵션. 옵션은 몇 불마다 있는 게 아니라 간격이 있어요. 11월 20일 만기하는 경우에는 5불씩 이렇게 간격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434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같은 거는
지금 없죠. 그러니까 at the money는 없어요. 그러면은 434불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 지금 이렇게 노랗 박스에 있는 것들, 그거는 in the money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얀 박스에 있는 거는 out of money라 그래요. 그리고 put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지금 434불보다 위에 있는 거는 in the money,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뭐라 그래요? out of money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옵션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델타. 델타라는 거는 가격 변동의 감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5라는 게 곱하기 100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7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컨트랙 하나가 주식 1불 움직일 때 57불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리고 인더머니로 가면 갈수록 그 감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아웃오머니가 되면 될수록 감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더머니에 있는 옵션들이 나에게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 개 보이게 했어요. 델타가 인더머니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웃오머니로 가면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보통 옵션을 고를 때 델타를 보고 일단 델타가 0.5 정도 근처에 있는 걸로 시작하시는 게 이 네이키드 콜이나 풋 옵션을 하실 때는 그걸 보통 기본으로 보고 있어요. 풋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풋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풋 같은 경우에도 아웃 오브 머니가 될수록 이 델타 숫자가 적어지죠. 그리고 왜냐면 마이너스는 디렉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더 머니에 있을수록 델타가 높죠. 세다는 보면은 시간 밸류라고 했죠. 시간 밸류 감도. 그거는 감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격의 안정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인더머니 갈수록 적어지고 아웃오머니 갈수록 또 커지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implied volatility 감도도 좀 달라요. 이 델타랑은 보이는 게 달라요. 가장 감도가 높은 거는 at the money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이 감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복잡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감도가 너무 높은 걸 사면 그만큼 이 감도가 떨어질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ntrinsic value랑 extrinsic value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intrinsic value, extrinsic value. in the money에 있는 옵션들은 intrinsic value가 있죠. 그리고 out of money에 있는 옵션들은 intrinsic value가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out of money라는 거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렇죠? 하지만 내가 돈을 주고 사는 이유는 extrinsic value, 시간과 implied volatility 때문에 생긴 가능성을 보는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옵션 가격을 프리미엄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가격들. 이제 그걸 아셨고, 그래서 이제 옵션을 그렇게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옵션의 가격을 보셔야 돼요. ask and bid. 살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팔려는 사람들의 가격, 살려고 하는 사람의 가격.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사고 싶어요. 그리고 누가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적은 가격을 주고 사고 싶고 파는 사람은 높은 가격을 주고 팔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사실 때 무조건 이 가격으로 사시지 마시고 이 중간 가격 정도 아니면은 이 비드 가격으로 시작하셔가지고 되지 않을 때는 조금씩 꼭 그걸 사야 되겠으면 조금씩 올려서 팔려지게 그러니까 이 중간 가격 정도로 팔려지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볼륨과 오픈 인터레스트를 보셔야 돼요. 이 볼륨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된 양, 그러니까 이거는 컨트랙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430대를 보면은 430 컨트랙이 524개가 팔렸어요, 지금. 그리고 오픈 인터레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주문 넣어놓은 양. 그러니까 이게 팔린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픈 인터레스트라는 거는 주문량이에요. 주문을 걸어놓은 양.
이거는 14,000인데 실질적으로 팔려서 보유되고 있는 컨트랙 숫자는 700개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건 볼륨은 8,000개. 이거보다 반보다는 조금 많지만 거의 반이라고 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팔려 있는 거는 이 숫자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거래하기가 좋겠어요. 일단 볼륨이 큰 거를 거래하시는 게 매매할 때 도움이 더 잘 돼요. 왜냐면은 볼륨이 크다는 게 거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옵션 할 때는 볼 게 너무 많아요. 옵션에서 고려하셔 보실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게 무엇이냐면은 저희 얘기했던 거요. Imply Volatility. Imply Volatility가 너무 높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전체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 달에 있는 Imply Volatility.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높아요. 70, 80, 90, 어떨 땐 100도 넘어가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만기일이 가까워올수록 돌아오는 주에 만기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로토리티가 반으로 푹 줄어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extrinsic value가 반으로 확 줄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럼 내가 주고 산 컨트랙의 프리미엄이 반으로 쑥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mplied volatility 이렇게 큰 것들은 옵션 하실 때 정말 시간 밸류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커스코 같은 거 되게 안정적인 주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는 implied volatility가 거의 일정하고 25, 20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보통이에요. 보통. 이런 거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extrinsic value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상대적으로 천천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옵션을 사실 때는 implied volatility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거가 너무 높은 거는 빨리 사고 빨리 팔으셔야 돼요. 사고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손에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옵션에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이 probability라고 있어요. 보면은 옵션을 살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옵션을 exercise해서 스탁을 사고 싶어서 하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 그냥 프로핏을 챙기고 옵션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naked call, naked put 할 때는 보통 이 probability touch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옵션 내가 산 게 만기일 전에 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터치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만약에 380 스트라이크를 샀어요. 그런데 out of money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만기일이 될 때 어떻게 돼요? 밸류는 지로가 돼요. 내가 7불을 주고 샀어도 밸류는 0달러가 돼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probability touch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70%의 가능성을 갖고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probability 70% 정도 되는 안에서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돼요. 만약에 47이나 뭐 한 이런 거를 산다. 너무 이렇게 out of money를 산다. 그럴 때는 이 스탁의 어떤 트렌드보다 더 큰 뉴스가 나오거나 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그것이 반영된다고 자기가 확신을 가질 때는 그렇게 골라도 되죠. 대부분 근데 이런 경우의 수보다 작은 걸 사게 되면 수익률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은 델타 자체도 낮기 때문에요. 그렇죠? 풋은 반대예요. 반대로 보시면 돼요. probability touch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는 369인데 11월 20일까지 360으로 내려올 확률이 76%라는 거예요. 살짝 치고 갈 확률이. 이런 정도를 하셔도 반대로 기대치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이 가격으로 380으로 올라갈 확률이 70%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360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76%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옵션을 선택하고 그래가지고 옵션을 트레이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주에 큰 뉴스가 있고 뭐 때는 이렇게 만기가 가까운 거를 사고 그냥 그날 사서 그냥 팔고 그럴 때는 그런 거를 사기도 하는데요. 이게 전반적인 큰 트렌드를 보고 미래에 대해서 제가 방향성을 갖고 투자를 할 때는 보통 30일에서 45일 사이를 제가 보고 사지요. 만기일이 멀면 멀수록 옵션의 가격이 더 비싸져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extrinsic value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1월 6일 370불 거를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10.4불. 10월 20일 거는 370불짜리를 보면 11.45불. 1불 차이가 나죠. 1불 차이면 100불이죠. 그러니까 100불이라는 타임 밸류가 여기에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를 사는 게 나한테 가장 잘 맞을까? 그래서 오늘은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와 그리고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물론 옵션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마 복잡하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는 한번 저 연습으로 한번 반응을 보려고 올려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만약에 기대하신 것보다 좋지 않다. 그러면은 말씀을 주시고 하면 제가 주신 의견에 의해 가지고 제 진행 방향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시고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에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많은 어닝 리포트와 많은 뉴스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